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는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 중 튄 작은 불티가 시작이었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은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4일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난 대규모 화재는 작업 중에 튄 작은 불티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하청업체 작업자가 1층 PT실에서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었고, 이 불티가 파이프 구멍으로 들어가 지하 1층 천장에 있는 보온재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불티가 튄 파이프 구멍은 방화포로 덮지 않은 상태였고, 화기 작업 때 꼭 배치해야 하는 화재 감시자는 없었습니다. 통로 유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은 아예 설치하지 않았고, 그나마 있었던 스프링클러는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작은 불티를 큰 불로 키워 6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원청인 삼정기업 박정호 회장과 삼정 ENC 박상천 대표 부자에겐 이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리조트 건물 사용 인허가와 관련 있는 기장군청과 소방서 등을 상대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에 착안해서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 한편 노동청이 이번 사건 이후 시공사인 삼정기업 관련 공사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수십 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더 있는 걸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서 부산 지역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유일 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의 경선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부산시당은 박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부산에서도 여야 대표급 인사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측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변 권유에 따라 지난 주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부산시 현안이 많다며 출마를 확정하지는 않았고 명확히 부인하지도 않아 결정을 유보한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즉각 반발하며 박 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고 정정당당히 대권에 도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시장직을 사퇴하고 도전할 정도의 결의가 아니면 부산시정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시장이 대선에 기웃거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의 전략적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후보 등록까지 아직 당에서 대략 한 10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 부산 방문이 미비한 반향에 그친 만큼 실제 지역 기반을 갖춘 전 의원이 부산 민심을 되돌릴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박형준 시장과 부산 민심 회복을 노리는 전재수 의원, 두 사람의 선택이 조기 대선 전국 판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재건축 대여로 불린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의 99층 초고층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부산시는 이 사업의 이탈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재건축 시장의 상징이자 재건축 대여로 불린 삼익비치타운이 초고층 99층 계획을 접고 기존 60층 안으로 선회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기존보다 1억 원 넘게 늘고 공사 기간이 20개월 이상 길어지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안은
조합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조합은 일반 분량을 확대해 분담금을 줄이려 했지만 부산시와 용적률 완화 기준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익빛이 재건축 조합장입니다. 건축구역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99층 랜드마크 계획이 무산되면서 사업의 상징성도 크게 퇴색했습니다. 삼익빛의 이탈은 향후 부산시가 추진 중인 특별 건축구역 사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담당자입니다. 어제 지금 그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검토를 해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부산시는 남은 시범사업지에 대해선 일단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삼익빛의 후퇴가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부산특별자유도시를 주제로 정책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자치 입법권과 계획권을 부산에 부여하고 대규모 투자개발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투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이 구상이 민주당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부산상의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해 국민청원 동의 5만 명에 이어 권역별 토론회에 나서 전국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부산상의는 오늘 상의홀에서 호남, 충청, 제주 등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는 본사 부산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사는 본사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의 시작이고 이와 맞물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골자에 공동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모레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비해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부산항은 미주행 화물의 라스트 포트, 즉 마지막 기항지로 수출 차질을 줄이기 위한 선적 일정 조율과 운영 최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사는 관세 적용 전 마지막 선적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 해체 작업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선업체 대표 80대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그저께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선박 해체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14.9도, 습도는 45%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